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금요일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도 올랐고 코스닥 지수가 오르기는 올랐지만 봉을 딱 본다라고 하면은 음봉이에요. 그래서 위아래가 모두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이거 시장이 어떻게 흘러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고, 우리가 뭐 때문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고 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OCI도 그렇고 최근에 신재생 쪽, 태양광 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항상 잭팟은 터지는 거는 또 따로 있어요. 저는 추천을 드렸던 게 SDN, 그 다음에 신성 ENG, 이거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지 잭팟이 어디서 터지는지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장이 상승적인 부분은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올랐지만은 뭔가 좀 답답한 응어리 같은 게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어렵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 우리가 미리미리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월 26일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안간 섹터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5월 26일 영상이에요. 요거를 한번 살짝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로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원전도 같이 원전을 봐야 된다. 후발주로 움직이는 게 원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 26일 날. 그러면은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원전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면은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8%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6%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올라간 다음에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가서 잡아야 된다. 그만큼 이 스토리라는 것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항상 또 뻔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보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내가 들이밀고 가는 거냐, 요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좀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푼다라고 해도 A라는 사람은 공식을 알아. 그러면은 수월하게 문제가 풀리겠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공식도 몰라. 그럼 문제를 풀면은 그게 잘 풀릴까요? 잘 안 풀리겠죠. 요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한 길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 나름의 큰 꿈.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학 답은 이거예요. 요것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과외를 하는데, 과외를 할 때 제일 돈 아까운 게 뭐냐면은, 저도 고등학교 때 집에서 부모님이 과외도 시켜주시고 하셨는데, 제일 아까운 게 설명을 안 해주고 와서 채점만 해주는 선생님. 근데 그분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K대를 나왔는데 그거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안 되죠. 내가 돈 내고 과외를 하는데 시장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글도 없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몇 프로 갑니다 여러분들, 알림이에요, 알림이? 아니면 모니터링 요원이에요?
그럴 거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길을 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상승으로 금요일날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어요. 미국 시장이 뭐 상승 마감에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 강세 출발을 했는데, 출발 후에 이제 음봉으로 진행이 됐어요. 강세 후 음봉은 이제 시장에 매수세가 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이랑 외국인 매수세에 나름 좀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어수선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오를 때는 딱 섹터 찍어놓고 움직이는 반면에 테마는 그냥 다 죽어버리고, 지수가 흐지부지할 때는 또 다 죽었던 테마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하게 순환매가 돌고, 이게 우리가 당장 뭐 내일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좀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만큼 피곤하면은 당연히 내가 피곤하면 뭐 나가서 운동을 축구를 하더라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목요일에만 봐도 메타버스가 우르르르 오르더니 금요일은 또 조용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요일은 또 식음료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굉장히 빠른 템포의 빠른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시장에 우리는 뭐 개인이 뭐 상대를 한다라고 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막 골리앗한테 막 계란 던진다라고 해서 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 순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수선한 장세에 최대한 체크할 것들,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결국에는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빠르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도 어차피 인플레나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뭐 혹은 다른 또 테마가 이슈로 분명히 돌기는 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캐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VIP 방에다가는 다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저희가 주린이 특별 모집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3개월에 33만 원이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싸요. 제가 뭐 1개월에 11만원 해가지고 뭐 다른 데는 뭐 1개월에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는데, 솔직히 뭐 1개월에 11만원 해서 저도 뭐 직원들 뭐 이렇게 월급 주고 뭐 하다 보면 저는 뭐 떼가는 것도 없어요. 그만큼 최소한으로 받는다.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회비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선착순 10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항상 저는 돈에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뭐 그날 뭐 치킨 먹고 싶으면은 뭐 치킨 시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돈만 있으면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뭐 많이 써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스타가 되고 싶어요.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회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지 않게끔 제가 하고, 어디 비싼 데 가서 그렇게 막 총질 당하고 막 이런 난도질 당하고 막 계좌 난도질 당하고 이런 꼴은 좀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항상 뭐 테마주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VIP 방에다가는 뭐 OCI도 당연히 있고 여러 가지를 보기는 했지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는 5월 27일 날 신성 ENG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 전에 SDN에 대해서 5월 20날 VIP 방에다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5월 20날. 근데 결국에는 뭐 SDN도 상한가를 간 부분이 있고,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타적인 부분으로 조금 6%대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했어요.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한일사료 이런 거는 뭐 금요일 들어가는 거는 뭐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제일바이오도 그렇고 뭐 신성 ENG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수익적인 부분 실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테마주를 하면서 당연히 뭐 안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대박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시가총액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회사 하면은 뭐가 있어요? 정리하셔야죠. 여러분들 정리해야 돼요. OCI가 있고 뭐 하나솔루션이 있고 SDN도 있고 S에너지도 있고 현대솔루션도 있고 뭐 웅진도 있고 은근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1월 달부터 뭐 식음료, 인플레 관련,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태양광, 뭐 2차 전지 등등 해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테마주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잘 날아가요. 근데 이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만큼 가벼우면은 잘 날아가지만 내려올 때도 빠르게 내려온다. 오히려 시가총액 높은 것들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뭐 천천히 묵직해요. 그러면은 선택적인 부분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정말로 자신이 있으면은 시가총액 가벼운 걸로 툭 날려보내든가, 자신이 없다라기보다도 조금 안정적인 거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시총이 무거운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결국 차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뭐 가벼운 뭐 스피드가 잘 나는 스포츠카랑 아니면은 묵직한 뭐 트럭,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뭐 둘 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스포츠카로 막 달리다가 딱 사고가 나요. 그러면은 정말로 많이 다치잖아요. 근데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적인 부분도 당연히 나기는 하지만 스포츠카에 비하면은 속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딱 사고가 나면은 뭐 당연히 다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포츠카보다는 조금 안정성은 있잖아요. 묵직하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거는 대부분 8천억 원 이상에서 조 단위로 좀 넘어가요. 그에 비해서 상한가 랠리가 나오는 것들을 딱 보면은 시가총액이 가벼워요. SDN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간 부분이 있고 뭐 금요일날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477억 원, 딱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예요? 3조 요거. 그리고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기준으로 했을 때 뭐 4,500억 원.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00억 원. 그래서 오히려 OCI의 상승적인 부분이 여기서 바닥권에서 요렇게 올리는 거를 좀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보면은 당연히 뭐 수익적인 부분도 나죠. 뭐 24%의 수익적인 부분도 나지만 SDN이 좀 바닥에서 들어 올린 것들, 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45%, 이 정도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잭팟이 많이 터지는 거를 딱 놓고 보면은 시가총액이 쌓여야 한다라는 거. 테마주는 보통 3천억 원 언더에서 굉장히 잭팟이 많이 터져요. SDN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당연히 시가총액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서 3,800억 원대지, 오르기 전에를 딱 놓고 봤을 때는 3천억 원보다 더 쌌어요. 그만큼 3천억 언더에서는 웬만하면 좀 잭팟이 잘 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무거운 종목은 좀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가벼워야 날아가는 거는 굉장히 잘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스스로 내 투자 관점에 맞게 좀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은 좋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신재생 요쪽 에너지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단기적으로 뭐 NNG, 중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러시아랑 이별하는 유럽연합인데,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정책 패키지 리파워 EU를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계획에 따르면은 2027년도까지 2,100억 유로의 투자를 통해서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0으로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계획적인 부분,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겠다. 지금 러시아가 자꾸 전쟁이 났을 때 뭐 가스를 루블화로 받는다, 뭐 이런 꼬장도 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유럽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 나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이렇게 좀 쳐내고 싶기는 한데, 또 쟤네가 주는 뭐 가스라든지
원자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지금 아예 좀 신재생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우려 대비했을 때 폴리실리콘 견고한 업황에 대해서 좀 장기화적인 부분이 있는데, 올해 글로벌 태양광 설치 규모가 240기가와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산업의 성장세가 유지를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원 전환 과도기 과정에서 정부별로 이제 태양광 설치량 증가 유도 정책이 모멘텀인데, 일단은 저는 좀 그래요. 이게 태양광도 태양광이기는 하지만 원전도 당연히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원전을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후발주로 노려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올해 뭐 태양광 소재별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 폴리실리콘의 공급 변수에 달린 이 소재별 가동률이랑 전방 최종 설치량, 올해 2월 평균 중국의 웨이퍼 가동률이 69% 정도예요. 그래서 태양광 업황을 주도하는 중국 태양광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제조 원가 상승을 판가의 전이 중으로 좀 강세가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신규 장기 공급 계약이 있는데, 뭐 OCI랑 하나솔루션 폴리실리콘 공급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기존 계획보다도 좀 길어진 폴리실리콘 전기 보수의 진행으로 보유를 했던 대량 재고를 좀 소진을 했고, 시장이 우려하는 폴리실리콘의 증설 계획은 현실성이 좀 낮아 보이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생산 차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량 출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올해 태양광 설치 수요 예상치 충족 관건은 폴리실리콘 물량 확보 여부예요. 그래서 업황의 패는 이제 폴리실리콘의 기업들이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3분기부터는 폴리실리콘 생산 캐파를 5,000톤을 추가를 하고 계단식으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사고 싶고 막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조금 단기적인 단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이미 두 번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한 번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세 번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섯 번의 쭉쭉쭉쭉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게 365일 뭐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한 번은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움직임이 한번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차라리 단타성으로 여러분들이 붙어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게 주가가 뭐 어떤 식으로 뭐 움직임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장담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CI를 굳이 지금 위치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사세요라고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좀 박스권을 만드는, 단기 흐름을 만드는 요거를 보고 추천을 드릴 수 있다. 시장 업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상승을 굉장히 뭐 100% 이상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상승이 뭐 이렇게 쭉쭉쭉쭉 365일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어느 정도 뭐 하락적인 부분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단기 박스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VIP 방에다가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5월 27일 나오죠. 식량난 쪽으로 한일사료 이런 거는 오늘 반등이 가능하겠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올라가는 거에 당연히 쫓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불확실성하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단기 박스를 만드는 거를 보고 들어가도 저는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모르겠으면은 일단은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